안녕하십니까, 이네오마입니다. 세계의 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의 의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일본 의회의 구성과 권한을 설명드리면서 일본은 입헌군주제이면서 의원내각제죠. 그래서 일본이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의 형태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나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국왕의 권한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입헌군주제 및 의원내각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처음 나타나게 된 계기는 1885년부터입니다. 1884년에 우리나라에서 갑신정변이 있었죠. 바로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있고 1년 후에부터 일본의 정부 형태, 오늘날의 정부 형태의 깃털이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본이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당히 폭넓고 깊게 국제정세를 이해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입장에서 이 당시에 아시아에 치우쳐져 있던 그런 지식에서 벗어나서 유럽의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사살당해 죽었습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는 상당히 똑똑하고 외교적으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사살당하지 않았다면 일본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대전, 2차 대전의 일본의 모습보다 훨씬 현명한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독립이 보장되리라는 보장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은 우리 민족으로 봤을 때는 큰 어떤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이토 히로부미는 이 당시에 유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독일 의회를 설명할 때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선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토 히로부미는 독일의 의원 내각제 형태를 모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온 다음에 정권을 잡아서 1885년에 초대 총리 수상이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수상이 된 다음에 1890년에 우리나라 갑오개혁 4년 전이죠. 1890년에 대일본 제국헌법이라는 헌법을 만들고 그 대일본 제국헌법에 의해서 상원과 하원이 설치되는데 이것이 일본의 의원내각제의 시초가 됩니다. 물론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미 군정하에서 1946년에 일본국 헌법이라는 것을 다시 제정하게 되고 그 일본국 헌법에 의해서 일본의 정부 형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이 이토 히로부미를 근대 국가를 만든 아버지처럼 굉장히 숭상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사당 현관 중앙홀에 가면 3개의 동상이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동상이 이토 히로부미 동상입니다. 이 정도로 일본 사람 입장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건물은 일본의 국회의사당 건물인데요.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티치초에 있답니다. 저는 직접 가본 적은 없는데요. 1920년부터 1936년 사이에서 건설이 됐는데 이 설계도면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를 공모했는데 그 당선작이라고 합니다. 지금 건물을 보시면 현관이 3개가 있는데요. 가장 좌측의 현관은 중의원 현관인데 중의원은 하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현관이 있는데 이것은 참의원이고 상원 현관이고요. 상원과 하원은 함께 건물을 사용하는데 크게 둘로 나누어서 절반씩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중앙현관이 있는데요. 중앙현관은 평소에 닫혀 있습니다. 딱 3가지 경우에만 현관이 열리는데요. 첫 번째는
국왕이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중앙현관이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국가 원수가 방문했을 때도 중앙현관이 오픈이 되고, 마지막으로 중의원은 임기가 다 됐을 때 혹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산되거나 임기가 다 됐을 때 다시 중의원이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된 이후에 첫 번째 회기 때는 이 중앙현관을 오픈해서 이쪽으로 출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속 건물이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는 그런 부속 건물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본의 정부 형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일본 의회의 권한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내각제이죠.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 그러니까 수상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선출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일반 명사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이라면 그냥 의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의회가 나라마다 고유한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회는 국회입니다. 미국의 의회는 The Common House하고 The Senat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본의 의회는 고유명사가 어떤 거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국회입니다. 국회 안에 중의원, 하원과 참의원, 상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회라 그러면 그냥 국회라 그러고, 국회 안에 두 개를 나눠서 부를 때는 중의원, 참의원 이렇게 부릅니다. 의원 내각제는 총리나 혹은 수상은 의회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선출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원과 하원을 가진 나라에서는 대체로 하원이 수상을 선출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갖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만큼은 상원과 하원이 함께 총리를 선출합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좀 특징이죠. 그런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는 역으로 의회를 해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해산의 대상이 되는 의회의 대상은 하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리는 중의원, 참의원, 그러니까 상원, 하원 모두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데 비해서 총리는 중의원, 하원만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의 수상은요,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하는데요. 행정부 수반이라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행정부 역할만 담당한다. 이것이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러면은 국가 원수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의원 내각제인 국가는 대체로 따로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선출해서 그 대통령이 국가 원수 역할을 담당하든지, 국왕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왕이 국가 원수의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일본도 국왕이 있기 때문에 국왕은 국가 원수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라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뛰어넘어서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이다. 이건데 국가 원수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체로 외교라든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뛰어넘는 그런 경우에 부여되는 게 국가 원수로서 권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의 국가 원수, 즉 국왕의 권한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헌법 개정, 법률 및 정령, 정령이라는 것은 행정명령,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 정도로, 국무총리령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어쨌든 헌법 개정, 법률 및 정령, 그 다음에 조약의 공포, 이런 것들을 다 공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를 소집할 수가 있고, 중의원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중의원 해산은 총리에 의해서 해산된다 했는데 국왕의 해산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공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의 임면입니다. 그 다음에 외교 관련 권한 행사, 사면 복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헌법 개정이나 법률의 개정 등은 국회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국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거는 주로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약의 공포, 요것은 총리가 알아서 체결해 오면 국왕이 공포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국왕의 권한은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하거나 총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준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의 권한은 상당히 약한데요. 하지만 국왕이 꼬장 부릴 수도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회에서 법률을 개정했고 또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는데 국왕이 재가를 해야 되는데 재가의 시기를 자꾸 늦춰서 계속 시간을 끈다든가 이런 어떤 형태로 반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왕의 권한은 단순히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권한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지만 의회나 수상은 국왕의 눈치를 충분히 보고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일본국의 국왕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일본의 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일본의 의회는 중의원, 하원하고 참의원, 상원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상원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뭐 좀 더 극하게 얘기하면 서양 애들 그냥 따라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국의 상원은요 귀족적 성격이 강해서 세습 개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오면서 이 세습 귀족은 좀 약화되고 대신에 직능 대표제 그러니까 직업의 전문가들로 채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국의 상원은 나름대로 기능이 하원과 분명히 구분됩니다. 또 독일이나 미국이나 벨기에 이런 나라들 있죠. 미국은요 처음에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토가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이 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독립을 할 때도 주의 대표 2명이 다 와서 모여서 회의를 한 형태로 독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도 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독일이나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 하나의 국가 형태를 갖출 때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국가가 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많은 수의 왕국과 대공국, 공국 이런 여러 개의 왕국과 공국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게 상원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일본은 귀족정의 어떤 전통도 거의 없고 각 주별의 어떤 성격도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상원이 하원과 다른 어떤 성격을 전혀 갖지를 못합니다. 그냥 일본은 단순하게 하원을 하나 더 만들어 두고 그래서 상원, 하원 나누어서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이 대립을 할 때는 거의 하원, 중요한 일에는 하원의 의사대로 결정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 국민들의 투표 성향상 정당의 비율도 상원과 하원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당의 비율도 비슷하고 지방의 성격, 그러니까 주의 성격도 없고 귀족적 성격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회를 2개 만들어 뒀다. 이거 이상의 의미는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상하원은 거의 비슷한 어떤 기능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국회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일본에서 국회라는 것은 중의원, 참의원을 함께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중의원 및 참의원은 양 의원의 일치된 의결에 의해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되어 있는데 법률의 제정, 예산 및 기타 국가 재정에 관한 의결, 조약 체결에 대한 승인, 내각 총리 대신에 지명, 헌법 개정안 발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요 똑같은 권한이 상원과 하원에 2번씩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법률의 제정이 있잖아요. 법률의 제정하려면 법률안을 제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원 의원들은 자기가 상원이니까 상원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고 하원 의원들은 하원 중의원의 법률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원 의원들이 하원의 법률을 제안하면
하원에서 부결될 수도 있고 통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원에서 통과되면 그것은 다시 상원에 가서 똑같이 통과를 시키면 법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이 상원의 법률을 제안하면 똑같이 상원에서 부결될 수도 있고 의결될 수가 있죠. 그럼 상원에서 의결되면 다시 하원에 가서 한 번 더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이것이 법률의 제정, 조약 체결, 내각 총리 대신에 임명,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 발의에서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있죠. 예산안의 경우에서만은 하원, 중의원에서만 예산안이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의원, 하원에만 예산안이 제한될 수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과정은 또 똑같아요. 하원에서 의결이 되면 상원에서 또 의결이 돼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안만큼은 상원에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요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의원, 참의원에 대해서 함께 국회의 역할이라고 해서 지금 표시된 대로 권한을 적어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의원하고 참의원 똑같은 의회를 두 개 만들어 두긴 했는데 중의원을 조금 더 권한을 강하게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시된 이 중의원, 참의원, 즉 국회의 권한인데 이 국회의 권한이 만약에 중의원, 참의원 간의 의견이 대립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는데 의견이 대립할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중의원의 권한 우위라 하는데요. 그건 뒤에 따로 제가 잠깐 설명해 뒀으니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 역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원의 역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국회의 역할, 그 다음에 지금은 의원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회가 갖는 권한 중에서 그것이 집단적으로 국회의 권한인가 아니면 국회의원의 개별의 권한이 모여서 권한이 행사되는가에 대해서 집단적인 국회의 권한과 또 국회의원의 권한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주로 일본에 이런 견해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견해들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국회 집단으로서 국회의 권한이나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같이 그냥 국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헌법상은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권한을 나누지만 저는 그냥 국회의 권한으로 보고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는요 자율권이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의장과 부의장 등등의 인적 구성을 한다든가 또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것에서 이 국회의 권한은 자율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국정조사권 또 청원 수리 의결권 등이 국회의 권한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의원하고 참의원만 갖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 결의권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선 총리를 선출하는 거는 상원과 하원, 중의원, 참의원이 뜻을 모아서 총리를 선출하는데요. 그런데 의원 내각제는 이 총리를 쫓아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불신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리를 불신임하는 것, 쫓아내는 것은 참의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의원만 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총리, 그러니까 수상은 이 불신임에 대응해서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데 중의원만 내각 불신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도 의회를 해산할 때는 중의원만 해산할 수가 있고 참의원은 해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의원만 갖는 권한이라고 하면 내각 불신임 결의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의원만 행사하는 권한 해서 참의원 긴급 집회라고 있는데요. 보통 일본은 그러니까 중의원이 내각 행정부예요. 행정부를 불신임하게 되면 수상은 중의원도 해산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일본은 중의원도 없고 또 수상도 없기 때문에 국가는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총리가 불신임 됐지만 중의원 선거를 다시 해서
중의원이 결성될 때까지는 이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 행정 업무는 총리가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참의원은 긴급 집회 모시고 이런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중의원이 해산됐는데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기와 긴급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참의원은 자신이 중의원에 대한 역할을 겸해요. 이럴 경우를 참의원 긴급 집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참의원만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까지 일본의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을 받는데요. 이제는 중의원, 참의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의원 정원은 465명입니다. 임기는 4년인데요. 우선 비례대표가 있어요. 비례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전국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가 11지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1개의 형태로 나누어져서 비례대표가 진행되는데 총 176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중의원 국회의원들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의해서 선출이 되거든요. 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라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어쨌든 일본의 하원, 중의원은 이런 식으로 465명이 구성이 된다입니다. 이 중의원 선거를 일본에서는 총선거 이렇게 부릅니다. 상원이 통상선거라고 하는 점에서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의원 총선거인데 그런데 국민들이 이 선거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표식을 찍는데 여기서는 후보자 이름을 직접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당 이름도 비례대표에서는 정당 이름도 직접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잘 못 적는 분이시든지 안 그러면 좀 날려서 이름을 적게 되면 그러면은 상당히 큰 어떤 무효표가 발생을 하고 또 성명이나 정당 이름을 적을 때 연필로 적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상하고 괴상한 형태인데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 총선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에서 비례대표로 하원을 구성하는 국가는 독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독일 의회를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이 비례대표제가 자유주의, 개인주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제도다라는 것도 독일 의회에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은 정원이 248명이고요. 임기는 6년입니다. 상원도 하원과 마찬가지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발하는 148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100명이 있는데 일본의 상원의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두고 정당별로 100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참의원 선거의 이름은 하원 선거, 중의원 선거는 총선거라는데 참의원은 통상선거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역시 여기서도 후보자는 후보자 성명을 기입하고 그 다음에 정당에 대해서는 정당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의원 선거는요, 임기가 6년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3년마다 이 통상선거가 실시돼요. 그래서 3년마다 절반씩 이렇게 교체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경화면에 보면 이 참의원 국회의사의 본회의장인데요. 아까 전에 중의원 본회의장하고 형태와 운영 형태는 거의 같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있는 것, 요게 이제 상원의장 자리고요. 상원의장 자리 뒤편에 보면 또 의자가 하나 있죠. 요거는 국왕의 자리입니다. 하원에는 이 국왕의 자리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상원의장이 있고 상원의장의 좌우에 이렇게 자리가 있죠. 요 좌우에는 행정관리들이 여기 앉아서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여기는 참의원이니까 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 여기 참의원 의장 바로 왼쪽에
의자가 하나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가 수상 자리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참의원이 운영되는데 이러한 자리 배치는요. 하원도 동일합니다. 제가 하원에서 설명을 깜빡했는데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의자 있죠. 의원들 앉는 의자. 이 의자는 의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장 왼쪽에는 다수당이 앉고요. 그 다음에 의석수 많은 정당 순서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리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중의원이 아까 전에 중의원은 해산이 되기도 하고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선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의원이 임기가 새로 시작될 때는 이 참의원 의사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의식을 진행하는데요. 이 국왕은 바로 그때 참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장 뒤에 앉아 있다가 연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참의원에 대해서도 설명이 다 됐고요. 이제는 참의원보다 중의원이 더 권한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리긴 했는데 예산안 모든 법안이나 의사에 관계된 안건은 상원에도 제한될 수 있고 하원에도 제한될 수 있고 그래서 출발점이 다르지만 어쨌든 상하원 모두를 거쳐야 되는 것은 같은데 예산안만큼은 상원에서는 제한이 불가능하고 하원, 중의원에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이것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조약 체결에 대해서 승인한다든가, 총리를 지명한다든가, 법률안을 의결한다든가, 그 다음에 회기, 이 일본은 정기회가 1월달부터거든요. 150일간 진행되는데, 임시회나 그 회기 안에 구체적인 절차, 이런 걸 이 상하원이 같이 가요. 그런데 그러한 회기의 어떤 내용이 상원과 하원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하원을 우선시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선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요런 파란색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요. 일본에서는 상하 양원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는 양원협의회라는 것을 열도록 되어 있는데 양원협의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혹은 참의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하원, 그러니까 중의원에서 의결된 안건을 의결하지 않는다든가 등등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중의원이 의결한 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또 법률안 등에서 참의원과 의견이 다른 경우 있죠. 중의원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하원, 즉 중의원의 의사대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중의원과 참의원이 대립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중의원의 의사대로 결론이 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에서는 중의원의 의사를 우선시하겠다. 이런 것이 일본의 양원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의회의 구성과 권한을 봤는데요. 의회의 권한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법률안 개정 절차인데요. 하지만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법률안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